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동사 사형식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이 수요동사는요, 굉장히 특수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구문답게 특수한 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먼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 자동사에 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타동사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타동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뭐뭐뭐에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직접적인 목적어 뭐뭐뭐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적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수한 구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목적어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법과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I gave him the book. 이렇게 기본형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 두 개 있죠? 이때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씁니다. 이럴 때 뒤에 간접 목적어가 갈 때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to를 쓰는 to 쓰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를 쓰는 동사가 있고요. of를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는요, 방향성인 것 같아요. 방향성. 누구누구에게 뭐 이 정도고요. for에 관해서는요, 무엇을 위함, 그래서 무엇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이익에 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f는요, 방향성보다는 출발성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그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동사에 관한 기본형은 뭐냐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쓸 때, 그렇죠? 뒤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전치사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형이 기부형입니다. 그래서 기부형을 간접 목적어를 뒤에 놓을 때, 뒤로 올 때 to라는 전치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동사들을 보면요, teach, offer, send, bring, return, deny,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ow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ow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빚지다. 그래서 이 ow에 관해서는 오늘 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w는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사람 플러스 사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에게 뭐뭐를 빚지다. 됐죠?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물이 앞에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o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o 다음에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나오고요. 그냥 사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for 다음에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면요, 이때 o는 뜻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thank란 뜻입니다. 감사하다란 뜻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감사하다랑 뜻도 같고 용법도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I owe you for your service. 나는 너에게 너의 서비스, 네가 이렇게 봉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본형을 계속해서 봅니다. A. The teacher told us a detective story. 그렇죠. 우리에게 탐정 소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간접 목적을 뒤로 쓰니까 The teacher told the detective story to us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B번도 봅니다. I owe my friend $10. 좋죠? 나는 내 친구에게 $10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목을 뒤로 빼니까 I owe $10 to my friend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사형식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에서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영어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New information과 old information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의 그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요. 영어의 어떤 문장에 있어서 구정복,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은 앞자리에, 새롭게 전달하는 것은 뒷자리에 놓는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New Information 규칙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사례로 한 아홉 가지 정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더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존재구문 여러분 데어리스 용법 있죠? 이때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이때 주어가 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주어는 뭐다 이게 new information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new information이 해당하는 그 자리일 때는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또는 더 플러스 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 old information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책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a book is on the desk가 이렇게 썼다면요. 책상 위에 책 하나 있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올드로 보는 겁니다. 예,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어떤 책이 하나 있다?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There is it 또는 there is the book on the desk. 즉 바로 이 new information 자리인데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it가 나왔거나 이렇게 또는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어떻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it 또는 the book is on the desk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형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형식이 그런 겁니다. 즉 I gave Tom a book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 직접 목적어 자리가 바로 이게 new information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ew information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뭐가 안 된다? 그렇죠. 여기죠. 대명사 쓸 수 없습니다. 더 플러스 명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gave a book to Tom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바꾼 거죠. 이럴 때 또한 이 Tom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2번에 위에 있는 요 문장들은 이런 겁니다. I gave Tom a book. 나는 탐에게 다른 게 아니라 책 줬어요. 책.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내가 탐에게 무엇을 주었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I gave a book to Tom.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내가 책을 주었는데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면 I gave Tom it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명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앞으로 이동시키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쓰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Tom을 강조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했는데요. 사형식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 자, 이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동태가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수동태 주어는 수동태로 할 때 그 주어 만드는 겁니다. 동사에서 가까운 목적어를 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룰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회어법. 예를 들어서 동사 다시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 to가 나올 때 사실은 목적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동시 주어로 택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어 수동태 고치는 것도 쉬워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렇게 give 사형식 동사의 수동형을 보면 He gave me a book 할 때
me 하나, a book 두 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me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 was given a book by hi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book을 주어, 수동시 주어로 삼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냐면 He gave a book to me, to me 이런 식으로 즉 직접 목적어를 동사 가까이 놓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로 해서 이렇게 뒤로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a book was given me by him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he gave a book to me 여기에서 우리가 수동태를 고쳐보니까 a book was given to me 이 to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가 수동시 주어가 될 때는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to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by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y형은 간접 목적어를 뒤로 할 때 for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for는 이익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어떤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됐죠? make, choose, get, cook, do, live, build, order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자꾸 이렇게 읽어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요. make 아시면 돼요. 예, 그 외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She ordered me a new suit.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수트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에게 새로운 수트를 주문했다니까 내가 주문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요. 삼형식인 즉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보면은 우리가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She ordered a new suit. 그녀는 새로운 수트, 옷을 주문했는데 나를 위해서 주문한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Will you do me a favor?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뜻입니다. Will you do a favor for me? 예, 나를 위해서 예, 뭐 해달라는 개념이겠죠. 문제를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was my birthday. My mother drank. 자, 여기서 make란 동사가 사형식으로 씁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잘 썼죠?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C번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for me가 있으면 뒤로 와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길면은 몰라도 그렇죠? 예, 뒤로 오는 것이 더 좋겠죠. The University of blank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이렇게 됩니다. 이때 of라는 단어가 어디에 빚지다 해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와 유사한 이렇게 to 간접 목적어로 앞에 쓰면은 곤란하다. 이것은 뒤로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library, 즉 도서관의 건설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바로 그 교회에게 바로 이게 100만 불이니까 3천만 불이죠. 예, 100만 달러. 예, 그러니까 3천만 달러를 예, 그 대학은 빚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동사 첫 번째 수요동사를 맞춰서 첫 번으로 맞췄습니다. 이 수요동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적어가 두 개 있다는 거죠. 목적어 1 플러스 목적어 2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new inform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고칠 때 가까운 목적어를 수동시 주어로 한다는 거죠. 예, 수동태 고칠 때.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때 전치사가 나타난다, to가 나타난다, of가 나타난다, for가 나타난다. 물론 of는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